아까 제가 그 생방송에서 했던 조국 수홍, 조국만 수사해야지 조국 가족까지 수사가 나아간 것은 잘못됐다라는 홍준표의 어제 발언 보고 제가 저게 뭐 홍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당에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적, 패배주의적, 또 문가리가 지금 지배하는 언론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파워들을 야당 의원들이 짓눌려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의석이 많다고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하고 수많은 이 방법을 동원해서 저 지금 여당 패거리들을 공격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선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망쳐오는 이런 이 틀들이 지속되는 것을 깨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문가리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6번의 추경을 통해가 112조 3천억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2년 동안에 올해 또 더 할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대응할 의료 인력 그리고 병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10분의 1만 썼다면 다 갖췄을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었을 거라고 봅니다.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다 나눠 써버리고 그리고 선심으로 매표형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수습불능 의료 붕괴 임박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을 한다고 지금 170조를 썼죠. 그럼에도 이 정권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지금 가관입니다. 자, 경제가 이 지경이 돼도 몇 푼씩 던져주는 돈에 만족하고 폐업을 할 위기가 돼도 한 달 유지할 돈도 안 되는 돈에 만족하고 자 이렇게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었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1조 원을 자기가 집권하는 시간 동안에 시민단체니 뭐니 좌파 건단들한테 넘겨줬어요. 자 이런 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이가 화천대유로서 수천억을 갖다가 지금 하늘로 뜨게 만들었는데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 잡겠습니까? 집권을 해도 의석수에 밀려서 바로 잡지 못한다고요? 그럼 집권도 하지 말아야죠. 집권을 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 정권의 잘못을 청산해야 됩니다. 안보와 동맹부터 제자리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 부분에서 문이 어지럽힌 모든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사모펀드나 곳곳에 경제 분야에서 고인부터 도둑질 해먹는 것들을 전부 폐지시키고 그리고 비리들은 다 수사해야 되고 바이오고 셀트리온이고 신라젠이고 전부 수사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밀무역을 한 것도 수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병원의 대출도 수사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려면 집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요? 국익을 중요시해야 된다? 개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과거를 청산 안 하고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한 명 줌이 나는 정말 이름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도 국가의 욕심을 내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나라를 청소하고 가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이 나라가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집권 이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다 내 있을 때 해먹자고 달라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보수 진보의 논리는 다 거짓이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지 집권하는 패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국민의 표를 쪼개서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수니 진보니 자니우니 하지 솔직히 말하면 보수 같은 보수 하나 없었고 좌파가 진보 같은 진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내년에 잡는 사람이 이 나라를 청소하고 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수 일각에서 뭐 잡아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전임 대통령 깜빵 보내지 않겠다, 무슨 뭐 통치행위, 북한에 돈 준 거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 심지어 조국 가족을 조사한 행태도 잘못된 거다, 야당에 총리나 장관 주겠다, 정말 개같은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똘똘 뭉친 복수의 화신이 나와서 모든 부분을 다 뒤져서 국민 앞에 까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경을 한번 쳐서요, 줄줄이 사탕으로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 대통령 되는 사람만 나만 1원도 안 해먹겠다고 작정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의 보수일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말 한번 피해 굿잔치를 해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진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느냐, 당신들이 낸 세금들이 어떻게 낭비되고 도둑질 됐느냐, 그래서 사실 권력이 도둑놈이었다, 정경유착이 얼마나 심했는가, 부패가 얼마나 이 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이런 걸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기업인들은요, 반성하고 참여하면 뽐보기 차원 몇만 빼놓고는 봐줍시다. 그렇지만은 악의적으로 사기치고 배임 횡령한 기업인들은요, 그건 봐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청산해야 되고, 공무원, 그리고 국가의 경찰, 검찰, 판사, 감사원, 국세청에 있는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치 권력의 도구로서 문정권을 위해서, 지난 정권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들은 전부 내쫓아야 된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도를 넘은 것은 깜빵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닥거리가 한번 있어야 이 나라는 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오면요, 한 마리가 보이면 100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번식하고 알을 까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쉽게 죽지 않는다. 화석시대부터 내려온 것들이다. 그래서 몇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집은 점령된 것이다. 바퀴벌레. 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본다 하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미 바퀴벌레가 쌓이고 쌓여가, 자바퀴 우바퀴 쌓이고 쌓여가 바퀴벌레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약을 에프킬라를 뿌리고 신문지로 바퀴벌레를 팬다고 이게 박멸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시스코를 불러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바퀴가 덕실덕실하다면 이건 태워버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 나쁜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 미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 보복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가 더러운 짓을 하다가는 나중에 100%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들 그런 일을 꺼려야 이 나라는 정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부패를 보면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갈수록 은밀해지고 갈수록 아주 그냥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나타난 대법관의,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부 보수 후보들 중에 마치 야당과 화합을 통해서, 또 일부는 벌써 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그래서 문가리하고 같이 공존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황교안도 그랬고 안상수도 지금 그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홍준표도 지금 그러고 있고 유승민의 행보도 수상합니다. 저 동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본들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퀴벌레 부대 때를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라 해서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광화문을 메우게 될 겁니다. 바퀴벌레에 놀래갖고 그래 공존하자라고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대선에 이겨봤자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혁명적인 기치를 내걸고 이겨서 혁명하듯이 소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 소탕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명이 초반에 군사 쿠데타가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별 저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이전까지 누적된 정치라는 이름에 또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내려온 이 조선 사회의 수많은 나쁜 관행과 부패들에 대해서 저 군인들이 그걸 좀 끊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서 히틀러가 망했지만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기대했던 것은 전쟁에 지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고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좌파들은 노조를 동원해서 파업을 일삼고 거구들은 나라를 갖다가 다시 재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 속에서 누군가는 이 나라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세력으로 나치 세력을 택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의 대선이요. 적당히 윤석열이 된다, 뭐 홍준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나라를 한 번쯤 정화하고 푸다거리를 해서 태워버리는 의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사람을 태워서 화장하는 장면요. 한국 사회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이 누적된 온갖 구태들을 태워버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철저한 사회학의 척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지만 도둑질 안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국민 앞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 뒤로는 단 1원도 문제를 저지르지 않을 거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일소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명한 사회 하나만큼은 만들어 놓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박수치겠습니까?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저는 저 민노총 저 노조 척결 못해요. 저 노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득권화된 일종의 권력 기반입니다. 거기에는 돈과 폭력이 같이 있어요. 미국에도 60, 70년대 노조가 사회를 흔들 때 똑같이 그랬어요. 노조와 마피아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노조가 마피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혁신 없이 한국에 정치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폼 잡고 벌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벌어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라면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는 사회적 푸다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